안녕하세요, 디테일 아티산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직장도 옮기고 이것저것 하다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촬영은 3번이나 했는데 편집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업 차량은 기아의 FK5입니다.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지만 스월이랑 스크래치가 제법 있어요. 딜러분께서 유로막도 해줬다 했는데 그냥 SiO2 들어가 있는 무락스 같은 걸 바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주분께서 새로 유리막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폴리싱이랑 유리막 코팅 준비해봤습니다. 휠 타이어부터 작업해줬습니다. 먼저 휠에 철분 제거제부터 뿌려줬습니다. 국산차나 미국차, 일본차는 브레이크 분진이 많이 안 나와서 뿌려줄 필요는 없는데 저는 할 거 다 해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좀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갈변 제거를 위해서 전용 케미컬을 올려줬습니다. 갈변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해줄 필요는 없는 작업입니다. 갈변 안 나오네. 그래도 열심히 문질러줬습니다. 휠에도 케미컬을 양껏 뿌려줬습니다. 휠너트랑 타이어 구치, 브레이크 캘리퍼를 디테일링 브러쉬로 꼼꼼히 닦아줍니다. 그리고 림 브러쉬에 케미컬을 양껏 뿌려준 뒤에 림 안쪽도 꼼꼼히 닦아줬습니다. 저렇게 케미컬을 많이 뿌리는 이유는 별거 없고 거품이 많아야 예쁜 부적물이 나옵니다. 보이죠? 예쁜 구정물. 이제 본격적으로 휠을 닦아줍니다. 저는 장갑 밑으로 휠을 닦는데 뭔가 손으로 직접 닦으면은 재질의 질감도 느껴지고 스포크 뒷면도 닦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린스를 해주는데 이렇게 알카리 케미컬을 떡칠을 하면 린스도 꼼꼼히 해줘야 됩니다. 하체 쪽 부식류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은 프리워시입니다. 프리워시는 미트질을 하기 전에 케미컬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먼저 버그 클리너로 차량 앞쪽에 붙어있는 벌레 사체들을 녹여줍니다. 벌레가 잘 녹았는지 확인하려면 번호판에 붙은 벌레 사체들을 건드려 보면 됩니다. 이게 잘 녹았으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린스를 하지 않고 바로 중성 시트러스를 올려줬습니다. 오늘도 우리 FK 형님과 작업했습니다. 마르지 않을 정도로 오염물을 불려주고 바로 린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 철분 제거제를 올려줬습니다. 철분 제거제는 도장면에 붙은 산화철을 환원하고 박리시켜주는 케미컬입니다. 철분과 만나면 보라색 반응이 일어나는데 보라색 반응이 진하게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철분 제거제를 올리고 충분히 반응 시간을 둔 뒤에 바로 스노우폼을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좋은 거는 모르겠고 거품에 보라색이 섞여가지고 좀 이쁩니다. 폼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미트가 닿지 않는 곳을 브러쉬로 문질러줍니다. 브러쉬질이 끝나면 또 린스를 해줍니다. 다음 과정으로 클레잉을 해줬습니다. 클레잉은 일반적인 세차로 제거가 힘든 낙집류들을 클레이바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차 세차 다 했는데도 차가 꺼끌꺼끌한 느낌 느껴보셨죠? 그게 다 낙진들입니다. 그 낙진들을 고무 같은 걸로 문대가지고 강제로 떨어뜨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하고 나면 맨들맨들해지긴 하는데 광택 돌릴 거 아니면 절대 하지 마세요.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클레이 데미지 엄청난 차가 입고됐는데 와, 이 사람 혹시 내 영상 보고 따라한 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버킷을 만들어줬습니다. 버킷 만들 때 고압수로 거품 내면 좋은데 마지막 프리워시 하고 나서 린스 할 때 만드세요. 미트질을 해줬습니다.
니트질은 가압하지 않고 니트 무게로만 부드럽게 해주면 됩니다. 뭐 닦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카샴푸를 바르는 느낌으로 작업합니다. 폴리싱 전 마지막 린스입니다. 드라잉 시간입니다. 평소 세차 같으면 드라잉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지만 폴리싱 할 때는 조금 더 과감히 해줘도 됩니다. 타월 스크래치 정도는 광택기에 한두 번 지나가면 없어지기 때문인데 그 대신 물기를 최대한 없애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에어건을 이용해서 틈새 있는 물기도 제거해 줍니다. 타이어랑 휠을 말려주는 이유는 물이랑 컴파운드 가루랑 섞이면 나중에 씻어내기가 힘듭니다. 휠 타이어를 광택 후에 닦지 않는 이유는 광택 후에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닦아놔야 됩니다. 전 처리가 모두 끝난 맨도장입니다. 세차인데도 장난 아닙니다. 마스킹은 주로 광택 패드가 직각으로 만나는 면이나 고무, 플라스틱 트림, 그리고 타월이 들어가기 힘든 틈새를 가려줍니다. 특히 고무나 플라스틱 트림에 광택약이 묻어서 이제 굳어버리면 정말 보기 싫게 됩니다. 나중에 막 광택 다 돌리고 지쳐있는데 그 닦으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다 가려줍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폴리싱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초벌이나 커팅이라고도 합니다. 도장면에 있는 스크래치들을 지우고 광을 내는 작업입니다. 스크래치 하나하나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하는 작업이라서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오래 걸립니다. 프로분들은 싱글로 착착 하면 촥 하고 금방 끝내시는데 이 차는 싱글을 칠 만큼 데미지가 깊지 않기 때문에 듀얼 폴리셔로 천천히 작업해 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성 컴파운드를 쓰게 되면 가루가 엄청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까먹고 안 가졌습니다. 부위가 좁고 애매한 부위에는 3인치 폴리셔로 작업해줬습니다. 뭐 6인치로도 충분히 다 가능한데 제가 3인치를 좀 좋아합니다.
말벌이 끝나고 마스킹 테이프도 제거해줬습니다. 미트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완벽한 유리막 코팅을 위해서 탈지 샴푸를 이용해줬습니다. 컴파운드의 유분이 도장면에 남아있게 되면 유리막 본딩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폴리싱을 한 차량은 무조건 새 미트로 미트질을 해줍니다. 미트질도 엄청 부드럽게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히 해줍니다. 마지막 린스는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꼼꼼히 해줍니다. 폴리싱 후에 하는 드라잉은 가장 긴장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뼈 빠지고 박내놨는데 거울 한번 잘못 스치면 지금까지 노력이 허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문지르지 말고 톡톡 닦아야 됩니다. 물잔사가 남아도 자연 건조시켜야 됩니다. 보이시죠? 문질러 닦지 말고 타올이 스스로 물기를 먹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드라잉이 모두 끝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타이어 드레싱입니다. 타이어 드레싱제가 덜 마른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엄청난 원심력에 의해서 드레싱제가 도장면에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발라주고 가장 오래 말려주는 거죠. 해주는 김에 휠도 LSP를 해줬습니다. 저는 퀵 디테일러를 발라줬는데요. 휠 전용 왁스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발라봐야겠습니다. 휠도 도장면처럼 작업해 놓으면 오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음 세차가 쉬워집니다. 마지막 작업은 유리막 코팅입니다. 오늘 사용할 유리막 코팅제는 슈퍼레진 컴퍼니의 슈퍼레진 코트 5입니다. 슈퍼레진 컴퍼니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셔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리막 코팅의 특성상 당일에 바로 정확한 리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성이나 비딩을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작업하고 결과물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정색 수성 도장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 같았습니다. 폴리싱을 완벽히 한 뒤에 발랐는데도 색깔이 더 선명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폰카로 촬영한 거라 화면에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작업성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판 도포 후 버핑을 하면 딱 맞았습니다. 유리막 코팅 치고는 슬립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만족감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타 제품들은 경화를 2-3일 정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이 제품은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제가 사용하던 오너용 제품은 5만원 대비에 슈퍼레진 코트 5는 125,000원입니다. 물론 지속시간이 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패키징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더 고급스러운 패키징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되어 있는 코팅 블럭 퀄리티가 좋지 못했습니다. 요즘 제품들 보면 블럭 옆에 홈이 있어서 스웨이드를 고정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스펀지 댕강 잘라 넣은 느낌이라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나머지 비딩이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추후 6개월 정도 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리막 코팅을 마지막으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포 애프터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